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유승택입니다. 선과 귀감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동체, 대비, 시진, 보시. 한 몸이라 생각하는 큰 자비가 진짜 보시라는 말씀이죠.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너와 나 구별 없이 부자가 되고자 할 때 참다운 보시가 이루어지고 그 복이 쌓이고 쌓여 세상이 이롭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세상,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서산대사께서 정리하신 선과 귀감 말씀을 드렸고, 동체 대비 시, 진, 보시라. 동체 대비, 그러니까 동체 대비 동사섭 마찬가지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저절로 이제 대자비심이 생기게 되고, 그때 진짜 보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로드뷰는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보는 버드뷰가 돼야지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보는 공부, 자기를 보면서 이게 동체대비구나 라는 게 나오고 너와 내가 다 같아진다라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요, 가령 세계 지도 이렇게 이제 중국, 인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럽, 영국,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남도 나랑 똑같이 잘 살게 하겠다. 여기 우리 남한.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도 남도 다 잘 살겠다.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그래서 안 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극락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바세계예요.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가민토. 인내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데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살건 인도에 살건 중국에 살건 러시아에 살건 유럽에 살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방향은 부처님 말씀대로 잡자라는 거죠. 이게 버드뷰로 보니까 다 이게 We are the world네. 같은 우리 인류네. 정말 만중생이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를 잘 깨우쳐서 화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로 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화신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실현 가능성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된다 안 된다 효율적이다 안 효율적이다 맨 그거 하다가 한 걸음도 못 나갔으니까. 이미 우리나라 가령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매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10%밖에 안 돼요. 90%를 다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현대도 그렇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해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불교가 이제 1등급으로 쭉 가는데 1등급으로 쭉 가서 이 뇌가 녹색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마가스님 한 분 말씀드렸지만 마가스님 말고도 거기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 지리산에 용타스님 하신 데는
46명을 길러냈다. 또 제가 어디 아는 데는 뭐 6명을 길러냈다. 제가 속으로 그렇습니다. 길러내서 뭐 할 건데? 그런 사람 많이 길러내갖고 왜 한국이 왜 이런데 왜? 그런 사람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약사유강열의 11번째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건데요. 물론 음식뿐만이 꼭 먹는 거겠습니까? 먼저 우리 과정을 나가면서 한번 보게 되면요. 11번째 대원은 어떻게 되냐면 원한에서의 득 보르시 내가 법계의 바른 이치 the enlightened 깨달은 사람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됐을 때 약재 유정 어떤 중생들이 기화 소원에 아주 굶주리고 막 뭐 덥고 막 그래서 막 고통을 받고 그럴 때 위구 식고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우리나라 여기도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지만 여기도 많고 여기가 제일 많죠. 위구 식고 먹을 것을 구한답시고 조제 악업 가지가지 악업을 이게요. 한국요 먹을 거 많아요. 쌀 없으면 다 줍니다. 동사무소에 줘요. 근데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적인 게 좋아지게 되면 먹고 싶은 게 달라져요. 지식에 대한 거, 지식 욕구, 또 뭐 단지 먹고 사는 거 갖고는 안 되죠. 단지 먹고 사는 단계가 있고 그거보다는 지식을 갖고 싶을 때가 있고 그거보다는 힘을 갖고 싶을 때가 있고 이 한국의 문제가 뭐냐? 배 채우는 문제는 끝났어요. 지식 채우는 문제도 끝났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뭐 꼭 좋은 학교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I'm still hungry. 뭐가 계속 배가 고픈데 뭐가 배고픈지 몰라. 그래갖고 돈을 고파해요. 힘을 고파해요. 그래서 돈 힘. 그래서 무조건 큰 회사 들어가려고 그러고 무조건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헬 지옥이 됐어요. 여기가. 아기들만 있는 거야. 아기가 뭐예요? 막 배고파 죽는 귀신들이 많은 데가 아기 아니에요. 아기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예요. 단 얘네들이 먹고 사는 거랑은 이 사람들이 먹는 거랑 달라진 거죠. 그럼 그걸 나쁘다고 해야 되느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배요. 우리나라 배. 제사상에 올라가는 조율시 할 때 그 배. 그거를 중국에서 똑같은 한국 씨를 뿌려서 재배하신 분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중국 배를 한국 씨인데 중국에서 자란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 배인데 한국에서 큰 한국 배 씨와 중국에서 큰 중국 배 씨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참외 씨, 우리 왜 참외 먹을 때요? 참외 먹을 때 막 씨 발라내고 먹잖아요. 참외 씨 엄청 좋습니다. 쑥변 없애주고요. 아주 그냥 피를 맑게 해주는 변비에 좋고. 수박씨, 전 어렸을 때부터 콩팥이 좀 약하다 그래갖고 수박씨 많이 먹었는데 신장 방광 탁 잘 붙는 사람 수박씨 먹으면 확 좋죠. 포도씨, 포도 먹으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만 스태미나가 좋아지죠. 남자나 여자나. 근데 포도씨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감씨 먹는 데 붙여주면 아주 좋죠. 사과씨 관절염에 아주 좋죠. 씨는 굉장히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호박씨는 옛날에 젖 안 나오는 엄마들 많이 먹었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호박씨도 굉장히 좋죠. 기침에도 좋고. 오이씨, 이거 뭐 술 먹는 아들 술독 없애는 데는 최고죠. 방광에도 엄청 좋고. 해바라기씨, 당연하죠. 해의 기운을 쫙 받았으니까 이거 비타민이 엄청 많고 몸이 냉한 사람들 엄청 좋죠. 고추씨 막 풋고추 먹을 때 막 빼내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러죠. 거기에 그냥 기관지하고 뼈 좋게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밤씨, 이것도 저처럼 허리가 부실부실하거나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 허리나 이런 데 엄청 좋죠. 모과씨, 숙면에 탁 취하게 하는 거죠. 카나리아 씨앗, 비염이나 중이염에 최고죠. 이거 지금 촌스럽게 막 적고 계신 분들,
예, 적으셔도 좋은데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의 뇌 상태를 빨간색, 이런 빨간색이면 좀 낫지. 검붉은 빨간색, 4등급 빨간색 뇌가. 그 다음에 이게 주황색 3등급, 노란색 2등급, 녹색 1등급. 이런 수행이 우리 불교에 있잖아요. 이게 쫙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이게 1등급인 녹색에 가면, 딱 가면, 그러면 수박씨 저렇게 적지 않아도 어떤, 이게 어디에 좋은지 다 알게 돼요. 여기 다 반응점이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을 뭘 봤다. 탁, 여기만 녹색으로 탁 되면요. 마음을 쫙, 훈련도 잘, well trained mind를 해갖고 딱 하게 되면, 이건 어디에 좋으네. 여기 가건, 여기 가건, 저기 가건, 씨앗을 딱 보면은 다 아는 거예요. 약사경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치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침 함부로 놓고 뜸 함부로 놓으면 다 이게 걸리니까 우리 약사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씨앗요법 같은 거. 어떤 거는 막 용천에 붙여요. 어떤 건 발바닥에 붙여요. 어떤 건 여기에 붙여요. 어떤 건 무릎에 붙여요. 그러면 쫙 하게 되는 거를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아무나 되느냐? 안 됩니다. 이게 녹색으로, 이게 뭐, 이게 아주 자기 계산은 다 내려놓고 정말 동체 대비, 동사섭, 정말 시, 진, 보시, 아, 내가 정말로 약사경 공부도 하고 나도 깜깜무지하게 살았는데 이거 사람들을 좀 내가 내 공부하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씨앗뿐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탁 하게 되면 여기서 이것만 하게 되면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데 이것도 경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본생경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생경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본생경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왕의 고문관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략가죠. 어떤 지략가 그룹이 있었는데 이 베나레스 부처님 본생에 이렇게 가는데 길을 가는데 생쥐가 한 마리 죽은 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가다가 흘낏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좀 눈 밝은 사람이 저 쥐 한 마리만 갖고 가도 큰 부자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 있던 젊은 녀석이 하나 들었어. 죽은 생쥐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왜 서원이 있거나 발원이 있으면 반연해 오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거기 같이 가던 사람들도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이 젊은이한테는 이게 확 반연이 되어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왕한테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죽은 생쥐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저건 사실일 거야. 일단 내가 죽은 생쥐를 내가 가져가자. 그래갖고 죽은 생쥐를 이제 자기가 꼬리를 탁 집어가지고 창피하지만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는데 죽은 생쥐를 이렇게 사람이 들고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를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 아줌마가 총각 그거 뭐야? 그래서 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쥐 나한테 팔어. 우리 야옹이가 오늘따라 아무것도 안 먹네. 어디가 아픈지 고기를 좀 먹여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거를 죽은 생쥐를 2,000원에 팔아요. 2,000원에 팔아요. 인연이 그렇게 해서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거 제가 그랬잖아요. 서원, 무아, 연기. 연기는 반연, 조건연기, 중중무진연기. 여기서 죽은 생쥐가 딱 반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연기로 고양이 때문에 2,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 2,000원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과자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물을 갖고 있는 거죠. 물을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과자하고 요걸 2,000원을 과자하고 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희 때는 그 삼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만약에 삼수를 하게 되면은 예비고사 점수에서 3점을 까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수능 시험에서 3점 까면 엄청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삼수를 못 했는데 제 친구가 재수를 하고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밤에 전화를 해서 이제 우연히 이제 연락이 돼서 한번 만났어요. 너 왜 이렇게 바빠? 그랬더니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돈 벌으려고.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을 버는데? 그랬더니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 이 커피포트에다가 얘가 커피를 태워가지고 북한산에 중간쯤 올라가고 등산 오는 사람한테 한 잔에 100원씩, 그게 78년도예요. 한 잔에 1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한 돈을 제법 이렇게 2,800원 막 3,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아갖고 돈이 뭐하냐, 돈이나 벌지. 그러면서 군대 갈 때까지 그거나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도 잘 살아요. 제가 그때 놀랬거든요. 오, 제가 참 훌륭하네.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이게 돌아가는 애인가 보다. 그러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친구를 쭉 보니까 이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친구도 2,000원 갖고 과자하고 물 사갖고 가서 이제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하는데 꽃장수들이 왜 화훼단지 가면 꽃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한 다발씩 해갖고, 그러니까 새벽에 꽃 팔으려면은 그게 밤에 다 비워가지고 새벽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꽃장수들이 오니까 배도 고프고 새벽에 가게도 안 열고 하니까 그 꽃장수들한테 과자하고 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받아요. 꽃하고 돈을 조금씩 해서 푼돈을 버는 거예요. 본생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꽃하고 돈을 가지고서 이제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과자 양이 늘어나겠죠. 처음에는 2,000원어치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어치 과자하고 이런 걸 이제 쭉 꽃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하루는 꽃 파는 장사뿐만이 아니고 꼴 베는 사람이죠. 꼴. 우리도 왜 추수하다 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그 지푸라기가 그냥 이렇게 초가집이나 만들고 새끼나 깠지만 이게 소 먹이로 엄청 비싸잖아요. 풀장수들이 딱 오는 거예요. 풀장수들이 오는데 이 풀장사들한테 과자하고 물을 그냥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인심을 막 쓴 거예요. 인심을 막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풀장수가 내일은 말장수가 온대. 말장수들이 온대. 그래서 말을 이제 500마리, 1000마리씩 끄는 말장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사람한테, 아니 내가 맨날 과자 줄 때 보답할 게 없느냐 그럴 때, 내가 나중에 부탁할 때 좀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안 받았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자타카 말씀드릴 때 아들을 낳는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필요한 거 있을 때 해주세요. 그리고서 당장 이제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내 아들 왕시켜주세요 이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누가 준다 그럴 때, 이 대부분 사람들은 준다 그럴 때 그냥 냉큼 받아버리는데 딱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지금은 필요한 게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부탁을 하겠소. 딱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해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으로 딱 해서 이 사람이 풀을 왕창 사는 거예요. 풀을 왕창을 사는데 나 좀 한번 도와주시오. 말장수들이 말을 500마리를 끌고 온다는데 분명히 말 먹이로 풀을 살 거 아니겠소. 그 사람들한테 팔지 말아주시오. 내 것만 다 팔은 다음에 거기 가서 좀 사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풀장수들이 그동안 계속 과자를 얻어먹었으니까 우리는 풀 안 판다. 이거 못 파는 풀이다.
풀 사려면 저기 가라. 그래갖고 이 친구가 말장수한테 풀을 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을 왕창 벌었어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야. 소위 여기서 요즘 같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담합에 의한 매점 매석을 한 거예요. 독점. 가격을 막 올려받은 거죠.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아유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때 폭풍우가 탁 쳐. 폭풍우가 치니까 막 태풍 맞은 것처럼 막 저 작살이 나가지고 왕궁의 그 나무들이 막 다 뽑히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딱 이제 왕궁의 정원사한테 가요. 저거 내가 다 치워줄 테니까 그 대신 저 나무들을 내가 좀 갖게 해주쇼. 그래갖고 이제 맨날 뭐 저도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뭐 이렇게 가면은 할 일 없이 노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 불러갖고 과자 주면서 야, 니네 저기 왕궁에 있는 나무하고 저런 거 떨어진 거 다 긁어서 아저씨 갖다 주면 아저씨가 과자도 주고 돈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신났죠. 가서 쫙 주워갖고 나무를 싹 주워오는 거예요. 땔감을 엄청나게 준비한 거죠. 땔감. 그 다음에 이건 돈도 별로 안 들고서 이제 풀로 한번 돈을 벌고 이제 땔감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땔감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옹기장수, 도자기장수 맨날 땔감 사러 온다는 걸 이 친구가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무가 많으니까 옹기장수한테 땔감을 팔아요. 옹기장수한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이 큰 돈 정도가 아니라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벌어요. 풀하고 나무하고 좀 다르죠. 뭐 옹기장수가 막 항아리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떼돈 플러스 항아리를 도자기를 많이 갖게 돼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떼돈을 벌으니까 지금 같으면 뭐 파리바게트나 뭐 뚜레쥬르처럼 자기 과자점을 쫙 놓는 거예요. 과자점이 이제 과자 체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자 체인점. 과자 체인점이 된 거예요. 근데 과자 먹으러 온 사람이 야, 이게 정보를 딱 하나 주더래요. 외국에서 배가 들어온다. 외국에서 배가 들어온다고. 근데 그 어느 나라에서 오냐 그랬더니 그 나라가 이 금값이 아주 비싼 나라. 금이 귀한 나라에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금을 하나 사요. 금을 사가지고 선장을 만나. 딱 왔을 때 선장을 사서 선장한테 금반지 뇌물을 줘. 부처님 경전에 뭐 별게 다 나옵니다. 뇌물 나와, 막 매점 매석 나와, 독점 나와. 뇌물을 탁 줘요. 뇌물을 탁 주니까 선장이 여기 상인들이 왕창 있는데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이 금가게하고 여기 사 있는 어떤 상인들이 있는지를 알아갖고 뭐 금가게, 식료품 가게, 뭐 전자제품 가게, 무슨 가게를 자기가 미리 딱 정해놔요. 그래갖고요, 그 선장하고 내가 소개해준 데에 가서 좀 사게 해주시오. 추천을 해주시오. 요즘 같으면 왜 외국 여행 가면 거기서 가이드가 어떤 집에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다 사라고 하는 거를 이미 부처님 당시에 인도는 거대한 상업 국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관음경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상인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장사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에서 들어오는 그 상인들을 여기다가 중개를 다 해줘가지고 이 중개 수수료를 이것도 사실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이렇게 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공정한 게 아니라 뇌물로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정말 떼돈을 벌어요, 이 사람이. 떼돈을 벌어요. 떼돈을 다 벌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뭐 고마운 거예요. 누구한테 고맙냐면 그때 지나가면서 저 생쥐 한 마리 집어가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데라고 해줬던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의 고문관이죠. 왕의 고문관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이 20억 양, 지금으로 따지면 20억 양, 엄청나게 큰 건데 한 4천억 정도 되는 20억 양의 반인 10억 양을 고문관한테 갖다 줘요.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으니까 이거를 다 가지시오. 그래가지고 당신 덕이요.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해준 얘기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준 건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요. 그러니까 고문관이 자기는 그런 말 한 기억도 없고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문관이라는 것은 국가 재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거는 뭐 나라의 세금이 되기도 하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야, 저 친구 참 괜찮네. 이래가지고서 자기 사위를 삼아요. 사위를 삼은 다음에 자기 재산을 그 사위한테 다 줘버려요.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한테 재산을 줬듯이 다 줘버려요. 제가 훨씬 나보다 돈을 잘 쓰겠네. 그래가지고 그거로 일체 중생을 쫙 제도하고 불쌍한 사람 구해주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고 하는 일이 부처님 본생경에 이게 나오는데 제가 요즘 이제 약사경 공부하면서 이제 불교를 다시 제가 알고 있던 불교와는 다른 한번 또 보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거였거든요. 뭐 저한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어디 죽은 생쥐 없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서원이 생기고 서원이 생기면서 내가 거기를 쭉 가리라. 근데 이게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하고 암살이라는 영화하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뭐 텔레비에서 참 많이 하길래 봤어요. 예전엔 뭐 독립운동 뭐 이런 뭐 6.25 때 이 국군 아저씨들 뭐 그냥 참 훌륭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외놈들한테 독립하자. 다 하지만 결국은 그걸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서원이라는 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돈 벌으면 많은 사람 베풀 건데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그분들처럼 생각이 정말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딱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서원이죠. 그 서원의 샘플 44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독립군이라고 해서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6.25 학도병이라 그래갖고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침도 흘리고 영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다 거기라는 거죠. 서원.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 딱 생기면은요.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다. 제가 이 고문관이 지나가면서 그냥 얘기한 거를 이 사람이 들었는데 우리가 불교 공부한 거로 얘기하면 내 육근관계가 그 사람 말을 포착해갖고 와버린다니까요. 저 사람은 왕의 고문관인데 저 사람이 빈말 안 하는데 일단 내가 죽은 생쥐 집어가 보자. 이거를 탁 반연을 해와서 이게 반연이 돼서 이게 중중무진 연기로 잘 가고 이 조건 이 조건마다 운명과 숙명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쭉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니까 이 사람은 본디 돈은 주인이 없고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돈은 필요한 사람이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은혜도 갚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모아둔 돈까지 자기를 다 주고 그러니까 그 돈으로 또 좋은 일을 하고 이거를 제가 보면서 첫째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첫째는 참 부끄럽고 둘째는 아직 내가 조금 멀었구나. 정말로 내 마음이 잘 훈련되고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well-trained mind하고 the enlightened being, enlightened one. 이게 사람이 머리가 녹색이 되고 맑아지고 욕망이 없어지고 동체라는 것을 알고 동사섭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씨앗만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일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순간순간 다 잡힌다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저의 믿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무슨 쥐가 그까지 2,000원 그까지 과자 나부랭이 그따위 꽃 그따위 풀 그 항아리 땔감 얼마나 앞에 복이 들어와도 생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무릎이 깨져라고 3,000배를 해봐라. 하루에 한 권씩 약사경 사경을 해봐라. 자기 마음을 트레이닝 시켜서 자기 마음을 훈련시켜서 업의 준동을 막아버리고 신들의 가르침인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해서는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는 자기를 순간순간 항상 깨어있는 마음에서 보게 되면 신들의 가르침으로 신들이 각이 생하게 해준다니까요. 각이 생하게 해줘서 그게 생각이 옳은 생각이 착착착착 난다라는 거죠. 그럼 우승택 씨 당신은 이뤘어.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이러기를 바라고 이 길을 위해서 가는데 당신 잘난 척하고 1년간 강의했는데 왜 안 됐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제 마음이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항상 독립을 생각하는 독립군처럼 그렇게 서원이 확고하지도 않고 뭐 인천 상륙작전에 나오는 것처럼 마누라, 엄마 다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남들이 생각하기엔 바보 같은데도 자기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게 아직 제가 그렇게 1등급이 안 됐더라고요. 1등급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럼 1등급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느냐? 아니라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씨앗을 왜 말씀드렸냐면 자기 마음을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에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불교에서 배웠고 다란이 하면서 배웠고 주력하면서 배웠고 사경하면서 배웠던 우리가 지금 취해 있지만 깨어있는 그 마음으로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수행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가서 지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내 서원이 그 자리에서 탁 놓아지면은 일시적이나마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일본 교세라 그룹 회장 제가 얘기 많이 하지만 예전에 동양그룹 이양구 회장 얘기도 했지만 남을 위한 생각을 딱 했을 때는요. 그게 정말 일념으로 딱 됐을 때는 이 꼬루 MC 자승처럼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한 똑같은 서원을 갖고 있는 불보살님들이 쫙 와갖고 C 자승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게 딱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원각경 말씀드렸잖아요. 날줄 원각경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눈물 납니다. 제가 이제 삼성의 연구소장 할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써서 사장한테 미움 보여갖고 잘리기도 했는데 잘렸다기보다 아니 연구소장이 말이지 무슨 연구는 안 하고 웬 불교 연구를 해가지고 왜 그랬냐면 원각경 읽으면 부자 된다는 걸 알았고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눈 밝아진다는 걸 알았고 원각경 호법신장님들이 이 원각경을 공부하게 되면 재물이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강력한 서원도 있기 때문에 불가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저도 PB연구소장 하면서 이거 회원들 부자 만들어주고 하려면 돈 벌어주고 하려면 저도 눈이 좀 밝아져야 되고 저도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갖고 연구소장 할 때 이거 써서 사장님한테 찍혀가지고 그해 말에 제가 옷 벗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이 약사경 하는 분들하고 이제는 강의가 아닌 진짜 수행으로 가는데 진짜 수행으로 갈 때 필요한 게 능엄경이에요.
능엄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신들의 가르침, 중생들이 가져야 되는 오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원각경 공부 안 하면 능엄경을 몰라요. 능엄경의 수행 방법이 선나, 삼마발제, 사마타, 그리고 능엄신주 신통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아주 건강해요. 얘는 뭐 이렇게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집도 부자예요. 차 타고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빨리 집에 가야 돼. 마누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주체를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반도사 취급을 받으니까 저한테 얘기하길래 그래? 야, 그 제가 능엄신주를 가르쳐주고 야, 너 이 능엄신주 이거 능엄신주라 그러는데 이거를 자기 전에 3번만 읽어. 3번만 읽고 그러고 하면 너 땅 팔릴 거야. 땅 아직 안 팔렸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능엄신주를 하게 되면요. 사음의 마음이 없어져요. 원래 능엄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마에 걸린 안한존자를 이 마든가의 유혹에 걸린 안한존자를 부처님이 구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너 요즘은 이렇게 뭐 필 꽂히면 마누라한테 달려가고 막 그런 거 안 하냐? 아, 요즘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웃었어요. 능엄주 하면 일단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발동하는 이 마음을 능엄신주라는 강력한 신주로 딱 없애버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조상신이 열어주고 산신이 열어주고 천신이 열어준다는 신들의 세계가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마장이라 그래서 능엄경 50마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근 원통이니 안근 원통이니 이게 원통의 길로 가는데 이게 항상 차변이 있으면 대변이 있듯이 이게 마장이 나오는 거예요. 마장도 쫙 나와요. 그래서 능엄경은 우리가 이게 유마경, 뭐 원각경 이런 방등부 계통 중에서 중간 계통에서는 꼭 필요한 건데 이게 수행경전이거든요. 수행을 해야지 반야부로 들어가서 반야, 법화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얘를 모르면 능엄경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 두 눈 떠야 돼요. 두 눈을 떠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한번 이 약사경의 이 서원대로 하고 원각경 공부하시고 원각경 공부하시면 80일 기도 방법, 100일 기도 방법, 120일 기도 방법인데 공부하시고 능엄경 공부하셔서 그동안 막 사경도 하시고 절도 하시고 절에 다니시고 스님이 하라는 거 다 하시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닥을 딱 잡고 개념을 잡아서 우리 한번 약사경 공부가 끝나기 전에 크게 발복할 수 있는 도반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